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시선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현장을 지원하는 동아출판 황인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AI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시기에 좋은지,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시간 절약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상 수업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수업이 됩니다. 물론 더 다채로운 수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디지털 교과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수준별 맞춤학습,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맞춤학습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습 결과에 대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업에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선생님들께서 누가 기록한다든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작은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습 현황과 함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렌디드 러닝 아시나요? 네, 그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합쳐서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2020년도 이게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원래 판서식 수업만 하다가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카우 들여와서 애들이랑 게임도 하고 패들렛 가져와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렇게 온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해라. 그게 연수도 엄청 많았고. 근데 우리 AI 디지털 교과서를 블렌디드 러닝에 제가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 교과서의 디지털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만 따지면은 그냥 디지털 교과서랑 똑같잖아요. 거기에 AI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사실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 안 하시잖아요. AI 디지털 교과서도 이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세요가 아니라 기존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학습 자료 그리고 에듀테크 서비스 이런 거 다 이용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AI 디지털 교과서 조금 어려워 라고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많은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숙지해서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벽이 생겼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전국에 선생님들 많이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 연수도 하고 수업 참관도 했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를 100% 다 사용하는 선생님들 거의 안 계셨거든요. 대부분 평가에만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업하실 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원래 쓰던 클래스 카드 이용하고 패들렛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블렌디드 러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늘 연수 때 제가 이것저것 기능 말씀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하고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하시면 부담이 되니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교사 계정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혹시 뭐 학생 화면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학생 아무거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사 화면 보고 싶으면 교사 화면 들어오시면 돼요. 저랑 뭐 제가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런 건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직접 한번 눌러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디바이스 가져오시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들어오셔서 중간중간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 가고 나면 분명히 까먹으실 거거든요. 네. 처음에 선생님 화면으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네, 동아출판에서 나온 AI 디지털 교과서는 좀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어디 있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들어가면 거기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있고요. 일단 그 메뉴 설명 먼저 드리자면 홈 화면에서 처음 보는 여기는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실 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학습 현황과 그리고 성취도 분포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학생으로 가면 됩니다. 학생 데이터니까. 그리고 교과서가 있고 그리고 수업이 이루어진 곳은 교과서에 있고요. 그리고 과제를 출제하거나 검사하는 거는 과제 그리고 패들렛 같은 그런 기능들로 이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모둠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평가가 모여 있는 게 당연히 AI 평가 그리고 AI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AI 학습관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오답 노트입니다. 학생들이 오답 노트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틀린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똑같은 탭인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 반 학생 중에서 그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은 본인이 틀린 문제를 보여주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딱 시작하고
지금 나타나는 화면이 이제 교과서 화면인데요. 여기를 수업에 나가다가 수업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바로 다음부터 이제 수업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X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진도 저장하고 나가기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 저장하고 나가기 누르면 이렇게 오늘 진도, 다음 진도 나오고요. 다음 진도가 지금 와치 앤 토크에서 뭐 토크 앤 컴플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을 누르고 실제로 그렇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와치 앤 토크 A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동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만한 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학교에서 수업하면 맨 뒷페이지에다가 진도표 만들어가지고 오늘 진도 몇 페이지 이렇게 수기로 적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면 출석 체크 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학생 5명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수업 분석인데 이거는 지난 수업이라기보다는 지난 단원에 대한 분석이에요. 지난 단원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고 학습 달성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학생 관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좀 관리해야 되는 학생들이 여기 요주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좀 낮거나 좀 오답 복습을 좀 안 했거나 그런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땡땡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개인정보, 학생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게 지금 교실이라고 친다면 여기 학생들이면은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친구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끄럽고 낙인 찍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땡땡으로 해놨고요. 누군지 선생님 보고 싶으면 여기 토글 버튼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 학생 이름이 그때 열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려져 있다가 선생님이 필요할 때 교무실에서 볼 때는 이거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과제 평가에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아직 평가를 안 했어. 그럼 여기 뜨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제 제출을 했는데 아직 선생님이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수업하기 전에 한번 체크하고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업 시작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학급 관리인데 요거는 학급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교과서 먼저 보겠습니다. 교과서 들어오셔서 먼저 이제 구성을 살펴보면은 단원 상세 보기에서 차시 가이드 살펴보기 보면 여기 교과서 전체에 대한 구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평가가 일단 총 4가지로 있어요. 처음 교과서 시작할 때 AI 진단 평가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AI 총괄 평가가 있어요.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이제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매 단원 시작할 때 AI 단원 진단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단원 끝날 때는 AI 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 시작할 때는 다시 진단 평가, 그 단원 끝날 때는 형성 평가. 이런 식으로 평가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 그래서 AI 어디 있는데? 라는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친절하게 AI가 여기 있어요 라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추가 문제를 제공해 주게 돼요. 콘텐츠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AI가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중간중간에 AI 뭐뭐 있죠? AI 와치 앤 토크, AI 와치 앤 토크. 혹시 교과서 동아출판 쓰시나요? 서책 교과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타이틀들 다 익숙하시죠? 네, 동아출판의 교과서에 있는 타이틀 그대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아마 요 AI가 붙은 건 못 보셨죠? 교과서에는 와치 앤 토크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심화해서 AI 와치 앤 토크 A, AI 와치 앤 토크 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AI가 붙어 있으면 2가지거든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학생들의 억양, 발음, 학생들 발음을 분석해 주는 거. 그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 그 수업 중간에 AI 붙어 있는 그 콘텐츠를 학습을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수준별 문제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습할 때 모두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되지만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추가 제공되는 것은 수준별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가 붙은 부분들은 AI가 적용된 기술이 구현된 콘텐츠이거나 수준별 문제가 제공되는 콘텐츠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AI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영어 교과에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시면
자, 교과서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에서 단원 상세 보기를 눌러서 거기에서 차시 가이드를 본 거거든요. 근데 단원 상세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콘텐츠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단원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다르죠. 색깔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것들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죠. 그 영역을 구분해 놓은 색상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말하기구나, 여기는 듣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위에 보면 AI가 붙어 있거나 수준별이 붙어 있죠. 위에 AI가 붙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능이 그 구현된 콘텐츠, 그리고 밑에 수준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학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 학습에 맞는 맞춤형 문제가 제공되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AI가 붙어 있는 이 콘텐츠들은요, 이게 AI 학습관에 있는 콘텐츠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네, 재구성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단원 재구성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순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끌어서 바꾸거나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는데 저는 끌어서 바꾸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끌어서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수업 도움 자료라고 있어요. 수업 도움 자료에 보면은 동아출판 AIDT에서 제공해드리는 요 단원에 어울리는 콘텐츠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뭐 쓸지를 이제 보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기에서 넣을지 말지 결정해서 수업에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실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 근데 동아출판에서 제공해드린 콘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콘텐츠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파닉스, 발음, 영어 외국인 원어민의 어떤 입모양을 가까이에서 보여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이제 영어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원어민의 어떤 입모양을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학생들에게 이걸 조금 더 지도해 주고 싶어 하면 이게 놓으면 되는데 이게 실제 교과서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냥 사운즈라고 해가지고 여기 교과서에도 있긴 있어요. 사운즈가.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발음들을 들려주고 싶을 때는 사운즈 플러스라는 요 콘텐츠를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나 이거 아까 그 사운즈 그 옆에다 놓을 거야 라고 하면 이동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발음 연습을 시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재구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 자료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선생님들만의 개인 수업 자료를 모아놓고 그거를 수업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 파일이나 그리고 유튜브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요. 수업 관리에서 자료 관리에 있습니다. 자료 관리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들의 이제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모아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모은 자료들은 교과서 재구성하기에 보시면 내 자료에 선생님 자료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료들이 이제 단원별로 단원 전체 자료냐 아니면은 단원별 자료냐에 따라서 클릭하셔가지고 자료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면 이 단원을 한 번에 다 나갈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뒤에 거 보고 싶지 않게 하고 보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학생들 눈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만 켜놓고 학생들에게 배포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재구성이 완료가 돼요. 순서를 바꾸거나 AIDT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자료를 집어넣거나 그런 방식으로 재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재구성이 완료되면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오픈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이제 풀게 됩니다. 학생들이 AI 진단평가를 응시하고 나면은 선생님한테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AI 진단평가는 아직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푸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원에 연계된 이전 학교 문제가 있어요. 네, 현재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은 초등학교 문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있는 순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어떤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막 뭔가 판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에듀테이크를 뭘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는 서책 교과서를 했을 때에는 그냥 선생님이 책 보고 이렇게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칠판에 뭘 띄워줄 어떤 콘텐츠를 어디서 가져오거나 그런 작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AIDT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 그런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학생들이 보는 화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 다 똑같고요. 여기에서 그냥 다음 눌러서 그냥 수업 진행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은 이런 용어 배울 거야. 그냥 재생시키면 돼요. 네. 그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아까 이제 AI 롤플레이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AI가 앞에 붙어 있으면 AI 기능이 들어있거나 수준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롤플레이는 교과서에는요 아주 조그만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조그만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해봐 하고 그냥 끝나요. 근데 그거를 이제 AI 롤플레이로 만들어서 실제로 AI와 함께 대화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할글놀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따라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역할을 본인이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습 결과 데이터가 발음, 억양 뭐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서 선생님께 알려줍니다. 점수화 시켜요. 예, 발음이 좋아요. 억양은 몇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서책 교과서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스피크업에 대해서는 AI 스피킹이 보조해 주고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AI 사운드가 보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AI 기능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AI, 이거는 이제 학습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습창의 기능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북마크 있죠. 북마크는 그 책갈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여기 AI 사운드 여기 북마크 해놓을래. 그리고 Before You Read 이것도 나는 북마크에 끼워 넣을 거야. 이렇게 북마크 해놓으면은 여기 목차에 보시면 북마크 모아보기 보이시죠? 네, 저기 클릭했을 때 내가 북마크 표시해 놓은 것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수업 집중 버튼이 있죠. 학생들이 학습창이 들어와 있을 때 선생님이 수업 집중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선생님 화면으로 쭉 따라 들어오게 돼요. 혹시 학생으로 로그인 되어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로 이제 따라와 줬을 거예요. 학생들이 학습창이 들어와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은 화면을 보게끔 하는 거. 딴 페이지 보고 딴짓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사람 이거 클릭하면은 여기 이렇게 30명 중에 3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학생 3명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기 오른쪽에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학습 내용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학생들이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 1번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럼 1번 학생 클릭하면 되고요. 이 학생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필기를 했을 때 그 필기한 화면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필기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학생 1번이 아마 필기를 안 해서 지금 안 보일 텐데, 학생 1번이 필기를 했을 때 여기 필기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학생의 필기 화면이 선생님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학습 공유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학생에게 이 학생의 화면이 다 공유가 돼요. 네,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필기에다가 선생님이 첨삭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필기 보기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너 이거 잘했어, 뭐 굿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료를 이거 펜 버튼 다시 끄면은 학생이 필기 화면을 켰을 때 선생님의 첨삭 펜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하트 버튼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터치 된다 했죠? 네, 이게 뭐냐면요, 누가 기록이에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떤 학습이 일어나는지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돌아서면 교무실에서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누가 기록했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기록을 먼저 뭐 해볼까요? 뭔가 대화를 유창하게 함.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급 어휘를 구사함.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면은 나중에 그 학생 탭 있었죠. 위에 아까 이따가 보자고 했던 거, 거기에 학생들의 누가 기록이 싹 모이게 됩니다. 그거를 AI가 요약까지 해줘요.
네, 그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하트 버튼이 있는데 이 하트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줄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메모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 기능은 뭐냐면은 선생님의 컨닝 페이퍼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하시다가 나 여기서 애들한테 뭐 알려줘야 되는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 그러면은 여기 모듈에 대해서 이런 메모를 적어 놓은 거고 다른 모듈에는 또 새로운 메모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기 지금 보시면 메모에 점 하나 찍힌 거 보이시죠? 내가 여기 메모해 놨네. 뭐 해놨지? 그럼 여기에다가 클릭하시면 맞다, 이거 애들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바로 살짝 컨닝하고 애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메모 기능이고요. 펜은 당연히 판서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수업 도구에 뭐 이런 기능들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데 그 중에 맨 밑에 거 보시면 과제 부여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한창 이제 막 물을 익었는데 종이 쳤어요. 그럼 거기를 뭔가 마무리 짓지 못했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해주나요? 과제로 내주죠. 근데 서책 교과서를 했을 때는 얘들아 지금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36페이지 몇 번까지 풀어놔. 다음 시간에 검사한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데 AIDT에서는 과제 부여를 누르면 그냥 바로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과제 화면, 과제 탭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수업 중간에 끊기더라도 학생들한테 과제 배포가 됐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과제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진도부터 나가면 됩니다. X 버튼을 누르면 진도 저장하기 하면 다음 진도는 지금 거 말고 그 다음 거부터 나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전 거는 학생들한테 과제로 내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과제로 가시면 과제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만들기에서 작성하기 누르시면은 그냥 학생들이 첨부 파일을 이제 제출하는 그냥 일반 과제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교과서 과제는 뭐냐면은 아까 수업 중간에 애들한테 과제 냈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그냥 아무 때나 수업 중 그 콘텐츠를 과제로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단원에 나는 AI 롤플레이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줄 거야. 그러면 요거를 과제로 내주고 플레이 과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과제를 내는데 학생 모두에게 출제해도 되고 학생 몇 명만 클릭해서 이 학생들한테만 내야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배포를 하시면 학생들에게 과제가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과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학생들한테 미리 집에서 어떤 개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는 그 보고 온 것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하면서 수업하는 플립 러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과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모둠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모둠 활동은 활동 작성 바로가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패들렛 아시죠? 다 거기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 패들렛에 있는 것 중에서 템플릿 딱 두 가지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하나는 약간 담벼락 기능, 여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일형, 그리고 하나는 모둠형입니다. 모둠형은 뭐냐면 위에 타이틀이 있어요. 거기 밑에다 학생들의 게시물이 주르륵 쌓이는 거고, 타일형은 그 학생들의 게시물의 어떤 크기나 그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예쁘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벽돌처럼.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게 타일형인데요. 그 샘플을 밑에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를 들면 타일형은 이런 거.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일은 뭐니? 물어봤을 때 학생들 뭐 복숭아요, 딸기요, 수박이요 이렇게 답변을 달겠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활용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패들렛을 많이 써보신 선생님들이라면은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모둠형으로 보면은요. 이 주제를 모둠으로 나눠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학생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학생별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 놓으면 그 학생의 어떤 본인 과제나 그런 것들이 밑에다 쭉 아카이빙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는 뭐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SNS에 자신의 어떤 게시물을 올려보세요. 이런 과제를 냈을 때 본인 이름 밑에다가 이렇게 주르륵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애써서 이렇게 학생 이름마다 주제 다 생성을 해놨는데
이 비슷한 활동을 나중에 또 하고 싶을 때는 다시 생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뭐 할 수 있냐면 우측 상단에 있는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드 설정만 복사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또 열심히 써놓은 그 안내문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복사할 건지 아니면 학생 게시물까지 싹 가져올 건지 그런 거 선택해 가지고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반응 유형을 좋아요 별점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 게시글 위치를 맨 위에다 쌓을 거냐 아니면 밑에다 쌓을 거냐 이런 거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 정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참여한 학생, 동료 평가한 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참여한 학생은 뭐냐면 게시물을 올린 학생, 이 참여한 학생. 그리고 동료 평가 학생은 뭐냐면은 댓글을 단 학생이에요. 친구들의 게시물에다가 댓글 단 학생은 동료 평가한 학생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동료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동료 평가를 실제로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아니면 조원들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평가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4가지 종류의 평가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에 들어가셔서 실시간 현황 확인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얘들아 진단평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여기 와서 요것만 이제 새로 고치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 진단평가 응시한 학생이 여기에 뭘 맞았는지 틀렸는지 쭈루루루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조금 편해지겠죠. 그리고 몇 번 문제를 누가 몇 번 문제를 틀렸는지 몇 문제를 틀렸는지 몇 문제 맞췄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I 진단평가를 봤을 때 그 평가 리포트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 1번에 대한 이제 풀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 1번에 대해서 오른쪽에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1번 문제 도대체 뭔데 1번 문제부터 틀린 거야? 그럼 클릭을 하시면 이제 1번 문제 보여지게 되고 네, 이렇게 2번이 정답인데 3번에 있다 정답 체크를 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거나 한 문제별로 보거나 그리고 평가 리포트를 개인 문항 그 평가창에 들어와서 평가 리포트를 보면은 그 1번 학생에 대한 평가 리포트가 보여요. 이거는 학생이 본인의 평가 리포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거를 선생님도 개인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학생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 상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형성평가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AI 형성평가에 들어왔는데요. 학생 1번의 형성평가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1번 학생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를 쭉 보고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 결과가 뭐냐면 90점이에요. 되게 잘했죠. 그러고 나서 맨 아래 내려보면 AI 추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맞는 단어, 문항들을 추천받게 되고 맞춤 문항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 심화 문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심화 문제를 제공받고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쉬운 문제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몇 문제가 제공이 되냐면은 여기서 10문제가 제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형성평가는 단원이 끝나고 나서 응시하는 평가잖아요. 단원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형성평가 응시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추천 문항 또 이제 학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는 수준별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제 AI 학습관 보시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교과서에 이미 콘텐츠로 다 들어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교과서 진도 나갈 때 안 쓰시고 나는 평가할 때만 써. 근데 보니까 AI 학습관 이거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켜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켜가면서. AI 롤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할극 하는 그런 연습하는 거고요. AI 스피킹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AI랑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AI가 요구하는 답변이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사용했을 때 넘어갑니다. 네. 그런 게 AI 스피킹이고요. AI 사운드는 여기에서 학생들의 발음, 뭐 연음에 대해서 학습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발음을 그냥 뭐 예를 저기서 뭐 think outside the box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발음을 원어민처럼 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AI 사운드고요. AI 라이팅은 학생들이 이거 하나만 봐볼게요. 이것도 교과서에 약간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학생들 쓰기 활동을 단계별로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들한테 빈 종이 줘놓고 얘들아 여기다 영어 작문해봐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단서를 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문장을 쓸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예 빈칸을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이제 어떤 영어 문장을 이제 이렇게 쓰기 활동을 하고 나면은 AI가 첨삭해 줍니다. 여기는 뭐 대문자로 바꿔야 돼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뭐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여기 뭐 단어를 바꿔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첨삭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AI 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에 관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활동의 목표는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에게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좀 단계별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소개하고 싶은 뭐 내용, 뭐 대상이 누구냐, 뭐 네임, 뭐 엄마, 뭐 마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이름 쓰라고 했으니까 엄마 이름 써야 되겠죠? 우리 엄마 이름 쓰기 좀 그러니까, 네. 제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되면 틀리겠죠? 여기 대문자 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뭔가 문장을 써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힌트가 있죠. She is, 뭐, loves, 이렇게. 힌트가 있는데, 좀 더 힌트가 필요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우측 하단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라이팅 팁스를 알려줄까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라이팅 팁스 이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요. 네, 그러면은 조금 아무래도 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렇게 소중한 대상 누구인데요? 나는 소중한 대상 엄마야. 그래서 맘. 아이고, 이거 누르지? 맘.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런 힌트를 얻고 그 문장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가면은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심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더 문장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빈칸에다가 그럼 그 소중한 대상에 대해서 여기다 글로 써보세요. 그래서 글로 쓰고 나서 이제 AI 글쓰기 도우미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쓰기 활동이에요. 물론 학생들이 펜으로 써가면서 알파벳을 이렇게 쓰는 옛날에 그 사선 노트에다가 쓰는 그런 활동은 조금 어렵지만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능력이 기르는 데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쓰기 활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따로 하면 됩니다. 쓰기 그 공책에다가 학생들이 직접 하면 돼요. AIDT 하니까 무조건 다 이걸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선생님들을 가끔은 제가 이제 참관 수업을 갔어요. AIDT 수업 참관 갔는데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책에다가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AID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쓰기 활동을 애들한테 좀 시키고 나서 중간부터 AIDT를 쓸 거야. 그렇게 계획하셔도 되고, 좀 하다가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하다가 중간에 수학 익힘 같은 거 할 때는 이거 아예 덮고 수학 익힘 펴놓고 애들 풀게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편하게 블렌디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게 AIDT고요. 그리고 학생 평가 결과를 여기가 현황 보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완료했고 문법은 뭐 어떻게 됐고 뭐 형식. 그리고 여기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학생이 뭐라고 썼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이 직접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 누르셔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AI가 이거 명사 변경하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줬어요. 근데 이게 틀렸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코멘트를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평가를 주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든지 그런 다른 코멘트를 주시고 평가 굿잡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고 한글로 바뀌었네. 이렇게 완료하면 평가가 완료돼요. 네, 그런 게 AI 학습관. 그리고 AI 스피킹이나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현황 보기가 있거든요. 여기 현황 보기에서 그 학생의 발음, 억양, 악센트, 끊어읽기, 속도까지 점수가 매겨져 있어서 그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 오답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오답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오답자 수가 지금 28명 중에서 이 문제를 푼 학생 28명 중에서 18명이 틀린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 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들은 문제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쓰면 좋냐면 중학교 정도 됐으면 수업 시작할 때 도입부에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입부에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너네들 푼 문제 중 이 28명 중에서 18명이 틀렸더라. 왜 틀렸는지 한번 설명해볼까 하면서 여기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설명을 쭉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그 AIDT 수업 시연할 때 이거를 처음 도입부에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 2문제, 3문제 정도 풀려주고 그러고 나서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답자 수 이렇게 딱 누르면 다 뜨거든요. 누구누구 틀렸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서 학생 지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 화면에서의 오답 노트 잠깐만 볼게요. 학생 아무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은 선생님의 오답 노트. 지금은 학생의 오답 노트입니다.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본인이 뭘 틀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라고 있죠.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뭐냐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뭘 틀렸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뭘 많이 틀렸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목차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친구들이 많이 틀렸네.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나 한 번 더 풀어봐야지 라고 여기서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틀린 문제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 본인의 오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클릭하면 밑에 오답 다시 풀기 버튼이 나오죠. 저 버튼을 클릭하면은 본인이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시 풀었을 때 맞추면은 통과, 틀리면 재도전, 아직 안 풀어봤으면 풀이 전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 탭에 대해서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학급 관리하고 학생 요거 안 했죠. 학급 관리 들어가시면은 홈에서 학급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학급 요약 정보가 있어요. 이건 솔직히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저라면. 밑에 내려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학급 특징 분석. 그리고 여기에 보면 Y축, X축 나눠져 있죠. 그럼 Y축에 보면 학습 수준이 있고 각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X축은 학습 태도, 참여율, 복습률이 있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제 참여율이다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학생들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학생 30번 학생, 요 학생은 어때요? 과제 참여율은 잘하고 있죠. 근데 성취율은 어때요? 굉장히 낮죠. 그럼 이 학생은 불러야겠죠. 야, 너 일로 와봐. 너 성실한 건 좋은데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때? 라고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여기 최상되는 있는 얘네들이 있죠. 여기 눌러보면 꽤 여러 명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어떤 것 같아요? 과제는 엄청 안 하는데 성적은 좋아. 좀 재수없는 친구들. 네. 이런 애들은 아마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불러가지고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잘 아는 부분, 복습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은 교과 수업이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물론 대부분 알지만 그래도 근데 꼭 모르는 학생이 선생님 저 학습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오면은 아, 나 얘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이걸 컨닝하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쭉 보고 이제 할 말 머릿속에 생각해 놨다가 학습 상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꼭 담임 학급이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쓰시면 되고 밑에 있는 데이터는 보시면 그냥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 들어가시면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현황도 다 볼 수가 있고 이 학생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학생에 대한 디테일한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 1번이 만약에 상담해달라고 오면은 여기서 학습 수준, 이게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 있고 어떻게 했는지, 과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제가 누가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학생 들어오셔서 학생 1번에 대한 누가기로 아까 제가 했었죠. 그러면 그 학생의 누가기로 보고 싶으면은 그 학생의 누가기로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제가 누가기로 이전부터 좀 얘는 많이 선생님들이 써줬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화를 유창하게 함, 고급 어휘를 구사함 이렇게 작성을 해줬잖아요. 그 전에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줬었나 봐요. 근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떤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멘트를 써줬어.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요렇게요. 선생님이 누가기록 작성해줬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요약을 해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뭐 세특을 작성해 주시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학생의 학습 결과를 쭉 보면서 이 학생에 대한 누가기록을 여기서 써줄 수도 있어요. 꼭 수업 시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뭔가 작성을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로 누가기록 작성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누가기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칭찬할 수도 있어요. 칭찬을 여러 명 칭찬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한 번에 칭찬 이렇게. 네, 여기까지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부 다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나는 수업에 적용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몇 가지 한번 써보시고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러고 쓰다 보니까 난 옆에 있는 다른 기능도 쓰고 싶은데 그러면 그 기능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